자, 그럼 오늘은 Chapter 6 Learning through Task Focused Interaction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생 실습 나갔다 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챕터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제목을 먼저 보면은 제목이 Learning through Task Forced Interac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ask Focused가 있고요. 그래서 과업에 중심을 맞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Interactio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써보기도 하고 단어도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수업 앞단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언어를 남들과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목표로, 즉 인터랙션을 목표로 배우기도 하지만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이 이런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교과서에서 인터랙션에서 이 챕터를 관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nego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negotiation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Part of the skill of listening is learning how to take an active role in providing feedback to the speaker. 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이죠. 1986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리스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스닝 스킬의 부분은 뭐냐면 how to take an active role 이다. 자, 보통 우리는 리스닝이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말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듣는 사람은 열심히 들으면 되니까 듣기만 하면 되니까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 An active role in providing feedback to the speaker. 즉, 스피커, 화자에게 뭘 해줄 필요가 있냐면 providing feedback을 해줄 필요가 있다. 즉,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듣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면을 다시 설명해 달라. 때로는 어떤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를 성능이 조금 좋은 녹음기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면요. 듣는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라고? 이런 식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친구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이죠. 피드백. 자,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This feedback may involve pointing out problems with the comprehensibility of the message and specifying where the problem lies. 자, 이 피드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pointing out problems with comprehensibility, 즉 이해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못했을 때 그걸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 specifying where the problem lies. 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딱 집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왜 자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이렇게 속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하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야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this feedback and questioning is called negotiation. 예,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negotiation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언어학습에서 이 negotiation이 왜 중요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언어학습의 모드는 굳이 나누자면 크게는 혼자서 공부하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 랭귀지 아쿠지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갖다가 정말 소통을 위해서 배운다면 소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회화를 하려고 한다면 회화를 그냥 무조건 표현을 혼자 열심히 외우고 혼자 달달달 외운 표현을 갖다가 암기를 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24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룰을 배우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 배우려면 소통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통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언어학습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그 요소를 보통 우리는 니고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고시에이션은 비즈니스 니고시에이션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가선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니고시에이션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 같은 데서 니고시에이션 이렇게 찾으면 비즈니스 니고시에이션 즉 사업에서의 협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역을 한다 그러면 무역을 할 때 조건을 그 고객과 혹은 내가 물건을 사오는 상대와 협상을 통해서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을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혹은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는 연봉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과 잘 이야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주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셀러리 니고시에이션 하겠죠. 어떤 연봉 봉급을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언어학습에서는 이 니고시에이션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시에이션은 인터랙션 중에 상호작용 중에 청자와 화자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피드백을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놓으시고요. 자, 마이클 롱이라고 하는 저명한 언어교육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롱이 니고시에이션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태스크는 아까 처음에 이 과의 제목에 나왔었죠. Tasks that stimulate negotiation for meaning may turn out to be one among several useful language learning situations in or out of classrooms. For they may be one of the easiest ways to facilitate a learner's focus on form without losing sight of a lessons or conversations predominant focus on meaning. 자, 이게 문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여기 지금 task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과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업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 활동, 그것이 말하기일 수도 있고 듣기일 수도 있고 쓰기일 수도 있고 읽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 활동이 수반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language task, 언어 과업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과업 중에서 어떤 과업입니까? That stimulate negotiation for meaning. 자, 여기서 키워드가 이겁니다. negotiation for meaning.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목표는 있어 보이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있어 보이기도 하겠죠. 영어를 잘하면, 불어를 잘하면, 중국어를 잘하면.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뜻, 내가 갖고 있는 의도,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의 뜻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태스크의 어떤 성격이냐면 의미를 협상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미를 주고받고 의미에 대해서 묻고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turn out to be, 뭐뭐 이미 밝혀질 수가 있다,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죠. One among several useful language learning situations in or out of classrooms. 자, 교실 안이나 in 혹은 교실 밖에서 몇 가지 유용한 언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중요해요. 여기 for가 나옵니다. for.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They may be one of the easiest ways to facilitate a learner's focus on form.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용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focus on form이에요. focus on form. 자, 이 form이 여기 s가 안 붙고 단수로 쓰였죠. 그래서 focus on form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문법 사항이나 구조에 맞춰진 그런 수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과업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하나, 뭐 많으면 2개, 보통 1개 정도인데요. 한두 개의 구조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학습 상황을 focus on form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랑 스케줄을 잡는데, 약속에서 스케줄을 잡는데, 예를 들면 다이어리를 보고 be going to를 써야만 하는 I'm going to visit my grandma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예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be going to라고 하는 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태스크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문법상을 하나하나, 문법 아이템을 하나하나 배우는,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부정사를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사는 형식은 이렇고요. 부정사 용법에는 1번, 2번, 3번 용법이 있고요.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이거는 negation,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완료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to 플러스 have pp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사라고 하는 구조의 다양한 폼들을 하나하나 폼 배우는 이런 focus on forms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 focus on form과 focus on forms는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negotiation을 갖다가 이제 활발히 일으키는 그런 태스크는 왜 중요하냐? 이것이 자, without부터 여기 뒤에 without이 있습니다. Without losing sight of a lesson's predominant focus on meaning. 자, predominant라고 하는 것은 dominant랑 뭐 predominant랑 비슷한 의미인데 전체적으로 이 과업의 주요한
우세한 어떤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폼이 아니고 스트럭처가 아니고 미닝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요한 포커스가 의미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lose sight of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뭇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를 갖다가 잊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런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레슨의 중심이 스트럭처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전달받는데 중점을 두는 걸 잊지 않으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Focus on form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Focus on form을 좀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와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전의 것과 같이 보시면 니게이션의 죄송합니다. 니고시에이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 니고시에이션이 왜 교실 수업에서 특히 여기 앞에서 리스닝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리스닝에서조차도 중요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롱이 니고시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니고시에이션,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질문을 한다거나 뭔가 못 알아듣다면 뭐? 이렇게 약간 피드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방금 그 말했던 그 단어의 뜻이 뭐야?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등등등 퀘스천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게 어떤 게 좋은 건가,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것인가를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Makes input understandable without simplifying it, so that learnable language features are retained. 자, 첫 번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두 가지 큰 접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습 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그런 거리들을 학습자에 맞게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만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학습자들 수준에 맞는 것보다 좀 어려운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니고시에이션을 만약에 잘하는 학습자라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 들려와도 바로바로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면 어떤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인풋을 여기 보면은 simplify 하지 않고, 즉 단순화하지 않고 그 인풋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단순화하지 않고 인풋이 understandable, 이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요청해서 들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게 좋냐? Learnable language features are retained. 그죠? 학습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것도 그대로 주면서 retain 하는 거는 유지된다는 거죠. 그 피처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breaks the input into smaller digestible pieces.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다이제스터블이라고 하는 게 소화 가능한 피스들로 라고 하는 건데, 니고시에이션을 잘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의 끝에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맞냐? 이렇게
오히려 전체를 요약하거나 전체에 대한 커멘트를 하면서 맞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죠. 예, confirmation, 어떤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럼으로써 중간중간을 어떤 전체 인풋을 잘라서 브레이크니까요. 이 잘라서 smaller digestible pieces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소화 가능한 조각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않고 계속 앞에서 막 얘기한 단어 나 모르는 단어인데 아니면 앞에서 문장 얘기한 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 점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결국 가서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체를 파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전체 인풋을 잘라서 소화하기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고시에이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focus on form과 직접적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raises awareness of formal features of the input. 자, input의 formal feature니까 어떤 특정한 폼과 관련된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language 피처가 있어요. language 피처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현재 진행형 ing, 현재 진행형 ing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 ing를 하다가 말하는 사람이 자꾸 ing를 써요.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예를 들어서 go는 아는데 going은 몰라.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간에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go는 아는데 going은 뭐냐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ing라고 하는 형식에 대한 awareness를 사실 높이는 활동이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비슷해요. Give learners opportunities for direct learning of new forms. 새로운 형식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rovides a scaffold within which learners can produce increasingly complex sentences. 자, 스캐폴드 혹은 스캐폴딩 저희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글로는 비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물을 올릴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물을 올릴 때 처음에 부터 그냥 콘크리트로 혹은 시멘트로 그냥 쌓는 게 아니라 건물이 빌딩에 올라갈 때는 옆에서 받쳐주는 보통 철제로 되어 있는 틀들이 있어요. 예, 공사장에 보면 항상 있죠. 그리고 보통 그 틀을 그냥 외부에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싸가지고 밖에서 그 구조물을 싸고 있는, 받치고 있는 비계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 아까 이것, 브레이크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니고시에이션을 잘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내가 헷갈렸던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서머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걸 통해서 전체 담화, 전체 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계가 된다는 거죠. 스캐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또 개념이 또 나오죠. push output. 자, 아웃풋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고 있었는데 대화의 상대가 뭔가를 갖다가 더 잘 설명해달라, 더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더 쉽게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잘, 명확히, 쉽게 설명을 해야 하죠. 즉, 내가 원하는 문장을 갖다가 그대로
반복해서 천천히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나의 아웃풋을 어떤 방향으로든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pushed output, 즉 누군가에 의해서 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문장의 구조나 문장의 표현이나 어휘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pushed output,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아웃풋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가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이머전 교육을 연구하면서 이제 아웃풋 가설을 얘기한 학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예, S로 시작하는 학자인데요. 예, 맞습니다. 스웨인이죠. 스웨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아웃풋을 많이 해보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갭을 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식이 언어학습,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는 아웃풋 가설이 있었죠.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푸시드 아웃풋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과 짝을 이루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문장 makes learners more sensitive to their need to be comprehensible.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니고시에이션에 관련돼서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다 보면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발음을 더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겠구나.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어휘에서는 더 액센트를 둬가지고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등등의 인식을 갖게 돼요. 이 인식이 내가 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아웃풋, 나의 말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more sensitive to their need to be comprehensible. 자기가 남들에 의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적절한 속도로 적절한 인토네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니고시에이션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걸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제목이 인터랙션과 관련된 제목이었고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니고시에이션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포커스 온 폼과 연결시켜서 롱이 얘기를 해줬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